지금 어디 했죠? 맨 처음에 정풍에 해당되는 주남편, 소남편, 그 다음에 그 패풍, 용풍, 그 다음에 위풍에서 패풍, 용풍,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위나라는 다 나중에 그 위나라로 통합된다 그랬죠. 그 121쪽에 있는 백주편 제1편 같이 읽겠습니다. 범피 백주여 제피 중하로다. 발피 양모 신류 아이니 지사언정 심이야홀이라. 모야 천지신이 천량인지야. 범피 백주여 제피 하측이로다. 단피 양모 신류 아특이니 지사언정 심이특하리라. 모야 천지신이 불량인지야. 자, 백주라고 하는 시는 아까 패풍에서 패풍 1편에서도 나왔었죠. 그 패풍 1편에 나오는 백주편은 그 누구죠? 그 장강이 그 남편은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우고 그 다음에 정실 부인으로서 자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같이 탈 사람이 없어서 자 이것을 속상히 여기면서 부른 노래였죠. 70쪽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70쪽의 내용 얼른 보시고 자 다시 121쪽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범피 백주여 제피 중하로다. 범하면 두둥실이라는 그저 둥둥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두둥실 떠 있는 저 잣나무 배여 제피 중하로다. 저 하수의 가운데에 있도다. 담피 양모. 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모양이 되고요. 그 긴 터럭발자가 있죠. 터럭발자 밑에다가 여기다가 길게 늘었던 침자 형태로 그죠? 이렇게 침해서 길게 늘어뜨리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양모라고 할 때 모는 다팔머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팔머리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그 뱃속에서부터 베넷머리 그러면 돼요. 베넷머리. 뱃속에서부터 아까 뱃속에서부터 아니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머리를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을 때까지 그냥 자르지 않고 앞머리 이렇게 두거든요.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이제 그 머릿속에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님 계시다 그러면은 그 상투를 틀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계속 늘어뜨리다가 나중에 이제 길어지면서 같이 끼워 넣는 건데 그거를 다팔머리 또는 우리 흔히들 베넷머리라고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지 않는 거죠. 그 다팔머리를 길게 그 늘어진 저 다팔머리 그러니까 저 다팔머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든 그 남편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남편인데 그 다팔머리를 그대로 놔둔 그 다팔머리에 남편이야말로 신류아이니 진실로 나의 짝이니 지사언정 죽을지언정 이렇게 해서 죽을지언정 지사하면은 지자나 앞에 딱 가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따라 죽을지언정 시미야 혼이라 시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해가지고 맹세한다라는 뜻이죠. 예전에 이제 그 이거는 주역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벌을 받을 때 저기 뭐야 저긴가요? 그 서합계인가요? 서합계가 제일 그 형벌계 가운데에서 보면은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마지막 그 천자한테 가가지고 그 최종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뭘 들고 가느냐면은 이 화살하고 그죠? 화살 한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죠? 그 금 몇 양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들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죄가 있다면은 이 화살로 나를 쏘아라 라는 뜻으로 해서 그 화살을 들고 가는데 그래서 화살이라고 하는 데는 맹세한다 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 공자도 논어에 보면은 그 누구냐
뭐죠? 자로가 공자가 위나라 부인 그 남자를 만나러 갔었죠. 남자를 만나러 갔었을 때 그 자로가 그랬죠. 어쩜 그런 음란한 여자를 만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대단히 불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자가 맹세하면서 라고 할 때 부자 시지왈 이렇게 표현했었죠. 정말 내가 그랬더라면은 하늘이 나를 싫어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거듭거듭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미하여 그러니까 그 맹세코 그죠? 여기 맹세를 미라고 하는 거는 엉는다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내가 그 맹세한 것을 달리 그 아니할 것이라 그죠? 맹세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모야 천지시니 어머님이시여 어머님은 오직 하늘이신데 불량 인지야 사람을 믿지 못하시는가 얘긴데요. 지금 이 백주의 시를 읊은 여자 시인은 남편이 죽고 그죠?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아니 돼서 죽은 모양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죠? 같이 그죠? 동고동락하면서 해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같이 그죠? 고생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이쪽 여자 쪽에서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려 돌아와라. 그래 다시 걔가 알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 남편을 그 죽은 남편을 그리면서 담피양모 신류 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따라 죽을지언정 맹세코 그 다음에 미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개가는 아니할 것이라 어머님이시여 하늘이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망이 회하여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죠. 하늘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기설기한 것 같은데 다 죄 있는 자들 다 이렇게 잡아간다 표현했듯이 두루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자 하늘의 마음이라라는 것이죠. 그 어머님은 하늘처럼 두루두루 달 헤아리실 텐데 어찌 그저 내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개가 할 생각이 없다. 그냥 그 남편 그리워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앞에 있는 범피백주 제피중하로다 라고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오늘 띄워서 저 범피백주 그러니까 배가 홀로 두둥실 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홀로 두둥실 떠서 그냥 세상 마칠 때까지 그냥 살겠노라 외로이 살겠노라 라고 외로움을 표현한 겁니다. 앞에 있는 태풍에서도 백주도 굉장히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도 홀로 된 어쨌든 둘 다 홀로 된 외로움을 노래하는 것인데 하나는 남편이 그 다른 여자하고 그저 버려진 경우가 되고 이거는 남편하고 사별한 경우가 되네요. 중하라고 하는 것은 중어하야라 그래서 하숫물의 가운데이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발수모라 그래서 머리털을 길게 느리운 모양이라 그 다음에 양모라고 하는 것은 전발 협흉 이 정수리 이거 흉이라 정수리 정수리 신자 정수리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원래 혼불 정수리 사람의 정수리 있는 쪽에서 이제 혼이 들락날락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앞에 그 자른 머리에다가 앞으로 앞전자가 되는 거죠. 앞에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협신이니까 정수리에다가 끼는 것인데 여기서 양모는 지금 잘라서 이런 의미에 자를 전자로 쓴 거죠. 전발 현모니에서 그 양쪽의 정수리에 끼는 것이라. 지금 예전에 보면은 베넷머리로 어릴 때 기억하기 위해서 잘라서 끼워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중국의 애들 보면은 사진에 이렇게 앞머리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고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 일은 없는데 이게 지금 저기에 따라서 우리 요즘 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지역에서는 베넷머리들 잘라주면 머리숱이 많다라고 해서 잘라주는 지역이 있고
근데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거든요. 일정 정도 자랄 때까지. 그래서 놔두는데 아마 여기 이 지역은 아마 잘라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 크면은 길어지면은 잘라 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정수리 사이에다가 이제 끼워둔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건데요. 어쨌든 전발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협신 그 정수리에다 끼워두니 자사 부모지 시기라 그 자식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꿈임이라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꾸며두는 것이라. 그리고 부사연 후에 참 친사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거지하니 이것을 버리니 차개치 공백녀라. 이것은 아마도 저 그 공백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용나라가 되고 뭐 이건 위나라가 될 텐데요. 그 공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인 그 제나라 여자니까 공강이 되겠죠. 그래서 공백을 가리키는 듯 하니라. 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대개 이런 뜻이죠. 아는 공강자애라. 공강 스스로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필지지이라.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라는 뜻, 그 다음에 예의라는 뜻이니까요. 그 배필의 지극함이라는 그 뜻에서 지금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짝하는 뭐 의리 개념으로도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다라고 하는 서와 같고 미라고 하는 것은 아닐 미자, 그래서 없다라는 뜻. 그 다음에 지자 뒤에 있는 지자는 어조사로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만 나를 믿지 못하겠는가 보통 앞으로 쓰면은 다만이라는 뜻으로 쓰고 뒤에는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네 글자 맞추기 해서 갖다 이제 그때 붙이는 그 어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서울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에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구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시 서에서 보면은 위세자 공백이요. 우리나라 세자인 공백이 조사언을 일찍이 주거건을 기처 공강이 수의할세 그 처인 공강이 그 수절하여서 의리를 지킬 때, 그 의리를 지킬 때 부모 욕탈이 가지라. 부모가 빼앗아서 시집 보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세자 때 죽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세자 때 죽고 위나라가 백이 되고 죽으면서 세자에서 그저 시호가 공백이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강이 작차이 자서라 이 시를 지어서 스스로가 맹세함이라. 언백주죽 제피중하여. 그러니까 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1장의 내용을 지금 주자가 해석한 내용이죠. 백주인즉 잣나무 배인즉 저 하숫물의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양모즉 실아지 필이니 두 개의 다팔머리를 끼우고 있는 이는 실로 나이 배필이니 수지어 살아도 모름지기 죽음에 이르더라도 서무타심하리라.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을 것이라. 죽음에 이르더라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모지어 아예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부육지 은이 여 천만극연을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부육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고 길러주신 은혜가 호천만극이셨다라고 하는 만극이죠. 여천만극. 호천만극이라고 나중에 저 육아편에 나오죠.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천만극이라 되어 있는 것처럼 호천만극이다. 이건 여천만극. 하늘처럼 끝이 없거늘 그 다음에 이 하기 불량아지 심화 그죠? 어찌해서 그 나의 마음을 믿지 못하시는가라고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어머니만 얘기하고 불급 부자는
아버지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의시에, 이때는 의도 아마도 이때에 독 모제거나 어머니 홀로, 그저 홀 어머니만 계시거나 혹비 부의의라, 혹 아버지의 뜻은 아닌 듯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자는 참 남자 옹호 잘합니다.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서로 있더라도 아버지는 직접 대고 뭐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 마누라 이제 들쑤셔가지고 당신 가서 말이야, 당신이 가서 얘기해라고 하는데, 참 아예 아빠를 아예 딱 가려두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딸이 지금 뭐 과부로 이런 뭐죠, 청산과부로 늙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력도 있겠다. 뭐 이거 저기 뭐야, 그 위나라 세자한테 씹보냈다 그러면은 대체로 뭐겠어요? 제 나라의 그 공주 아니면은 제 나라의 대부의, 그죠? 대부의 딸이고, 그러니까 이런 뭐 신분이 높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더군다나 용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위나라 세자라고 했지만은 뭐 나라도 제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처지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말 낼 만하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음양의 기운. 이거 예자, 음양, 예, 예자 이렇게 정수리 신 요거 여기에다가 우리 흉하다라고 귀신 머리 불 여기 요렇게 쓰죠. 요거를 보통 요렇게 해서 귀신 머리 불이라고도 표현하고 지금 요렇게 표현한 걸로 그냥 요렇게 요거의 변형이에요. 귀신 머리 빌에서 사람의 그 전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숨구멍 신 그랬죠. 그러니까 벌렁벌렁벌렁 하는. 우리 거기 보면 황새머리 이마 쪽에 아까 그 배는 여기서는 지금 자른다라고 했고 뒤에다 제가 써놨네요. 그 황새머리라 그래서 그 계속 남겨두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그러니까 우리 소렴할 때 소렴이라 그러는 것은 소렴 대렴이 있죠. 장례식 소렴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 그 옷 목욕 깨끗하게 시키고 그 수의 입히는 것이 소렴입니다. 그리고 대렴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다 다시 관에다가 이불로 싸죠. 이불로 싸서 관에다 이제 완전 집어넣을 때 이불로 싸는 것은 대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뭐 자른다, 왜 자르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라야 효지시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좀 어쨌든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 우리 황새머리, 또 베넷머리, 그 다음에 여기처럼 다팔머리 이렇게 부르는 것들입니다. 범피 백주여 제피 하치기로다. 단피 양모 신류 아특이니 지사언정 심의특하리라. 모야 천지신이 불량인지야. 그래서 모야 천지신이 불량인지야. 앞뒤로 다 후렴구를 두었죠. 범피백주여 두둥실 떠있는 저 잣나무 배여 저 하수의 옆에 있도다. 단피 양모 늘어뜨린 저 두 다팔머리는 실로 나의 특별한 사람이니 지사언정 죽음에 이를지언정 시 미특하리라. 맹세코 사특한 짓은 아니할 것이라. 사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데로 개가 하는 것을 표현하죠. 어머님께서는 어머니시여 하늘이신데 어찌하여서 그죠 이 사람을 믿지 못하시는가. 나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에서 거듭거듭 어머니의 광곤이 대단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역시 흥시가 되고 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특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배필이라 특이라 그 다음에 특자는 사특함에 사특할 특자가 되고 이시 특즉 기절지심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로써 사특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죠? 만약에 내가 그저 사특한 짓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은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은 저 어머니 다시는 안 뵐 겁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맹세까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범피 백주여 제피 중하로다. 단피 양모 신류 아이니 지사언정 시 미타 홀이라. 모야 천지신이 불량인지야.
범피 백주여 제피 하치기로다. 담피 양모 신료 아특이니 지사언정 시미 특하리라. 모야 천지신이 불량 인지야 흥냐라 백주 이장이라. 각각마다 그 7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하는 거 지금 7장이면은 지사 언정 심이야 허리라라고 해서 우리말로 토를 붙일 때는 그러면 지사 언정 했는데 굳이 토 안 붙이면 지사 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사 심이야 지사 시 미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사 시 미특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보통 시는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때로는 뭐 세 글자도 나오고 한 글자는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그 뭐예요? 뭐라고 하나? 그 감탄사나 뭐 이런 방식으로 떼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천자문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썼던 종요의 그 시는 종요가 처음에 썼던 그 시는 여러 가지 딱 기본적으로 네 글자씩 그 안짝 바깥짝 하면서 한 구절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장 같은 경우는 범피 백주여 제피 하치기로다 해서 측 그 다음에 담피 양모 신료 아특이니라고 해서 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사 심이 특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모야 천지의 천 불량 인지의 인 해서 뒤에가 어조사일 경우에는 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조사이는 앞에 있는 것을 운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에 있는 그 귀절이 꼭 반드시 네 글자씩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 그러나 대체로 어쨌든 사은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은시가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당나라 송나라 때 들어가서 오원시, 칠원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율시 나오고 또 철저하게 그 화운을 돌리죠. 아까 보통 차운이죠. 차운. 화운에서 이제 화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이 지금 보통 화운 그 다음에 차운 차운이 있고 차운이에서도 이제 용운이 있고 차운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운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받침만 비슷하면 아무거나 상관없고 차운 같은 경우에 특히 용운이라 그러면 용원운 해가지고 원래 있는 그 운 그대로 갖다 조금도 안 바꾸고 그대로 그 글자 갖다 다 써가면서 글씨를 씁니다. 이를테면은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보면은 그 제피 하측 그 다음에 신료 아특이라고 하면은 이 운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그 시를 쓰게 되면은 요 글자까지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 때 보면은 이름하여서 글 자랑하는 사람들 나 이렇게 글 잘하지 시를 쓰면서 끝에다가 이 글자 그대로 맞추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천자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종요의 그 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차원했다 그러죠. 차원인데 그 용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우리가 왜 종효씨는 1월 2 그 다음에 가자 1월 2 무슨 갑자기 잊어버려 무슨 량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여기 이의를 양의 개념이죠. 두 개의 1월이 있고 무슨 양 그랬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하면은 천자문의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응은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화운 아니면 이제 나중에 차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차운 가운데서 특히 더 용운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글자 그대로 쓰면서 어쨌든 그 귀족들 삶이 매우 넉넉해지고 여유작작하면서 시간은 많고 하면서 이 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 시는 이제 마음 담아서 이렇게 쭉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대체로 그냥 차운 정도로 막 아니 차운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운이라고 표현하고 이 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시를 하나 읽겠다 그러면 이제 갖다가 쓰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유자 같이 읽겠습니다. 장유자 하니 불가소야로다. 중구지 언니여 불가도야로다.
소가도야인된 언지 추야로다. 장유자하니 불가 양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 상야로다. 소가 상야인된 언지 장야로다. 장유자하니 불가 송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 동야로다. 소가동야인된 언지 용야로다. 앞에 있는 태풍에 있는 시들을 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장유자 앞에 있는 신대, 그 다음에 이자승주, 태풍에 나오는요, 신대, 이자승주, 뭐 그 다음에 이 등등 대표적으로 신대, 이자승주하고 연결된 신대요. 장유자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이 되겠죠. 담장장자라고 해서 장, 담장장하고, 이거는 보통 판때기로 지은 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은 담, 아니면 나무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판때기로 지은 담. 그 다음에 흙으로 쌓은 담은 이렇게 쓰죠. 같은 다 담장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장자, 예전에는 이제 굳이 흙으로 안 쓰고, 그래서 장유자에서 뭐 두루두루 다 쓰입니다. 이제는 장유자하니. 그런데 담장애라고 하는 것은 담장 안에, 집 안에 이런 뜻이 되겠죠. 담장 안에 자, 가시가 있으니, 가시나무에서 이제 여기선 진려라고 표현했고, 이 진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택수 곤괴 육삼효에 거우진려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때 진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처럼 납가세 또는 남가세라고 하는 풀을 표현하고, 그 우리 주역에 섰을 때는 철진려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랬죠? 마름새라 그랬죠. 철진려 해서 바로 마름새. 마름새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산발이가 됐고,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세 개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바짝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서서 그 다음에 말이나 뭐들 이렇게 해서 그 군사들 진행할 때, 특히 기병부대들 뭐 지나갈 때 저지하는 역할이 있죠. 뾰족하게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구멍 하나 뚫어 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걸 철진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름쇠라고 표현했고, 우리 마람이라라고 하는 마른 풀의 열매하고 같다 그랬죠. 마른 풀의 열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이거 지난번에 보여주었는데, 천자문 갖고 계신 분들, 천자문이 아니라 주역에서 개사전 공부할 때 한번 쭉 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연못에서 자라는, 연못에 딱 이파리가 딱 그대로 붙어 있고 별처럼 돼 있고 하얀 꽃 피고, 가을이 되면은 요런 모양의 열매가 열리죠. 열리고 속다 이렇게 해서 까서 먹으면은 그 밤 맛이 난다. 그래서 맛있는 건데요. 그래서 마람 또는 말밤 또는 마람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이 마람이 마름으로 됐고, 그것이 이 예전에 이제 그 군사 그 저자는 암기죠. 감추두는 이 무게에 해당되니까 암기 이름도 그 모양하고 똑같아서 그냥 마름으로만와 같은 그 쇠라 이렇게 해서 마름쇠, 납가새 또는 남가새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납가새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뭐 남가새라고 불리우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가시나 납가새가 있으니, 이거는 이제 담장 안에 납가새라라고 하는 진려풀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려풀 해서 보통 모래 있는 데서 많이 사는 거, 모래나 좀 거친 땅에서 살면서 요 납가새는 그 뒷면에 보면은 그 가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잘못하면 다치니까, 그래서 불가소야로다 가히 쓸지 못하도다. 중구지연이여, 중구라고 하는 것은 그 구라고 하는 것, 그 허청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집에 보면은 얘는 우리 허청간에다 그러면은 그 시골 집들에 보면은 나무 쌓는 이 광 있죠. 광 이렇게 비어 있는, 집하고 집 연결 사이는데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을 허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허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안들 그저 구석구석에 가서 수군수군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구의 언이여 그러면은 허청간에서 말하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들 수군수군하며 불가 도야로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저 집안에 이런 데 수군수군 하는데,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할 도자입니다. 가히 말하지 못하겠도다. 왜?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는 얘기를 내가 차마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입에다 담지 못하겠도다 라는 겁니다. 소 가도야인된 가히 말할 수 있을진된 언지 추하로다 말이 추하리로다. 내같이 고상한 사람 입에서 그 추한 일들을 차마 내 입에 담아내지를 못하겠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흙내라. 앞에 있는 장유자 불가소야라 라고 하는 거, 가시나무가 지금 집안에 저렇게 해서 납가새가 쭉 있는데 요것을 지금 갖다 다 쓸어서, 왜냐면 지나다니다가 잘못하면 스치면은 따갑고 아프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걷어내야 되겠는데 다칠까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쓸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집안에 그 납가새 같은 자가, 그저 이 가시나무 같이 이런 자가 있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손톱 밑에 무슨 가시 같은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존재인데 가히 이거 쓸어낼 수도 없는, 왜?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가히 말할 때, 그래서 쓸어내지도 못하고 말하자니 참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제일 간단한, 그 쉬운 말로 표현되는데 자, 그 흙내라.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려풀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진려라고 하는 것인데, 가시나무, 예전 가시나무질 가시나무려라는 의미에서 진려. 만생세염려, 만이라고 하는 덩굴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뻗어가면서 가느다란 열매가, 아까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가 가늘고, 가는 잎사귀에, 가는 이 덩굴에 가는 잎사귀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고. 그 다음에 자유 삼각자인이라, 열매는 삼각형 형태로서 사람들을 찌르는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그 열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주자가 진려라고 주자가 풀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썩 맞지는 않아요. 그냥 자라고 하는 가시나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중구라고 하는 것은 중구는 위, 사지, 교, 적, 제목야라. 그러니까 이때 사자는 집이 되는 거죠. 교적 그러면은 엇갈려가면서 계속 쌓는 모양이 되죠. 나무 하다 그러면은 엇갈려니까, 특히 뭐 장작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계속 엇갈려서 높이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엇갈리면서 그 다음에 제목을 쌓아두는 것이라. 그래서 언제는 추운 겨울날에 떼기 위한 것이 되겠죠.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추라고 하는 것은 악함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설에 모시에 따르면은 이위 선공조를 하고, 선공이 죽고, 선공이 누구였던가요? 선공. 위나라의 군주가 되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났을 때 누구를? 아버지의 서모였던 이강이라고 하는 여자죠. 이강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낳은 것이 그게 바로 이자승주에 나오는 수라고 하는 태자였죠. 이강인 수 태자입니다. 태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서모였고, 그러다가 이 수가 커서, 수가 커가지고 장가를 보내려고 할 때, 그래서 급인데 이강이 나온 게 급이고. 이게 첫 번째 아들이구나. 여기가 급이 되고, 우리는 여기 급이죠. 주자는 이 급을 요렇게 썼고, 춘추에서는 요 급을 썼고, 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급을 장가를 보내려고, 제 나라에서 오는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기가 막히다는, 이쁜다는 소식을 접하고, 뭐냐면은, 이른바 뭐예요, 러브텔 하나 만들어 놓고, 멋진 집 하나 딱 놔두고, 그래, 가로챘고,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 그 시호, 이게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시호를 따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시호를 이렇게 붙이죠. 선강을 낳고 아들을 둘 낳았나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명인데 그리고 마지막 세 명인데
세 명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건 지금 누구였죠? 그 해공되는 해공 해공이 되는 급하고 해공하고 뭐 하여튼 뭐 이름이 여기 이름이 좀 독특한데 하여튼 여기에 아들을 하나 낳았죠. 아들을 낳았더니 선공이 지금 수급 선급 삭 맞아 삭이죠. 막내 막내가 삭입니다. 해공 삭입니다. 여기가 지금 해공이 되고요. 여기가 해공이 되고 해공 삭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둘째가 있고 근데 선강이 보니까는 읽어보니까 저 여자 별 여자도 아닌데 그래서 내 자식을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기 이렇게 붙어 먹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도 안 하고 그대로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셋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수를 어쨌든 자기 아들을 여기 태자로 삼으려고 의논을 조금 어찌어찌 눈치를 봤더니 전혀 이거는 얘기할 건덕지가 워낙 사람이 착하니까 아들이 어쨌든 이런 부모한테 착한 아들 가끔 나옵니다. 뭐 순임금 같은 분도 계셨으니까. 그래서 선강이 누구하고 도모를 하냐면 막내 아들인 얘하고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죽여서 이렇게 같이 공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태자로 세워줄 테니까 좀 모의하라 이렇게 해서 죽일 모의를 하고 선공하고 인원을 한 거죠. 선공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급을 어디로 제 나라로 보낸다라는 미명을 두고서는 그 길 떠나게 만들죠. 태자 같은 경우는 태자 깃발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이제 미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는 거죠. 자객을 보내가지고 여차저차 이런 깃발을 들고 오는 사람이 바로 태자이니까 반드시 죽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수가 알았죠. 수가 알고 자기는 이제 결국은 서영이 될 겁니다. 자기는 서영한테 이런 여차저차 하니까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했더니 했던 얘기가 세상에 아버지 없는 나라가 있다면 내가 죽겠지만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내가 어디 가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냥 가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착한 수가 어떻게 했던가요? 이거는 황당한 일이니까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자기 아버지가 같이 꾸며가지고 여기를 또 자기 서영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부당한 일이다. 그래서 수가 먼저 그 깃발을 들고서는 갔죠. 먼저 갔더니 그 자객이 태자인 줄 알고 죽여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도착했던 그 급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야 이놈들아 죽일 것은 죽일 사람은 나인데 왜 엉뚱한 사람 죽였는가 했더니 역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자승주라고 하는 글이죠. 이자승주가 되고 선강을 취하는 얘기는 아까 그 신대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해공삭이 군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뭐 요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아들이 죽임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알고서는 이강은 자살하죠. 이강은 자살. 둘 다가 다 바람직한 경우는 아닌데 어쨌든 이강은 자살합니다. 일단 이런 과정에 바로 해공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누구냐면 완이라라고 하는 선공이 죽고 해공은 아직 어려서 거기 보면 이 123쪽 보세요. 그래서 선공이 죽고 해공 유하여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해공이 지금 태자가 된 거죠. 해공이 아직은 어려서 서형 완 그 서형인 완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여자한테서 다른 첩한테서 낳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완입니다. 그 완과 그죠? 그 완과 또 어떻게 돼요? 붙어 먹었다라는 거죠. 서형인 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이 되면서 증어선강이라 그죠? 선강과 붙어 먹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서형인 완 그래봤자 원래는 선강이 누구의 해야 돼요? 여기에 부인이 될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같은 이쪽 형제들이니까 이쪽 어쨌든 다 이쪽 형제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복 그 형이 되겠죠. 그 완하고 다시 이제 붙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신분이 더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과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통했을 때 증이라는 말을 붙이죠. 원래 3대 증자죠. 3대는 이렇게 가득가득 같이 놓고서는 이렇게 찌는 데서 그래서 붙어 먹다, 찜쪄 먹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작차시하여 이 시를 지어서 풍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참 자기 원래 그 뭐예요? 그 시아버지가 될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시 아주버니가 될 사람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써서 풍자하였느니라. 언기 규중지사 개 추악이 불가언니라 하니 그 규중의 일, 안방의 일이라라는 것이죠. 그 안방의 일, 규중의 일이 다 추악하여서 다 추악하여서 가히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으니 이치가 혹 그러하니라. 뭐뭐 이라하니라고 하는 구설에 뭐뭐 이라하니라고 하는 것은 자 주자가 뭐 구설에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저기 뭐 못이 쓰면서도 못이 그 뭐 정의에서 인용했다 이 말은 안 씁니다. 어쨌든 역사적 사건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썼으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이치가 혹 그러하니라. 아마도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 없는데 그죠? 이렇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그 우리가 유학에서 이 정의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유학경전을 그대로 그냥 해석했고 의미에 따라서 쭉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경학가라 이렇게 부르죠. 경학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경에 대해서 배우는 자들이라 아니면 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해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주 자세하게 하고 그런데 송나라 때 들어와서 여기는 그래도 정치가 그나마 송나라 때부터 나으니까 그러니까 북송과 남송에서 이 천재의 권력이 워낙이나 이렇게 그 어지러워지고 외침받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니겠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워낙 사치하니까 그래서 그 주역에 나오는 성이라고 하는 도와 선과 성에 대해서 정자가 그랬죠. 성즉 리하라. 성이 곧 이치라라고 했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송 때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합니다. 성리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해석이 좀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의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본뜻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대학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성리학 이때는 바로 성리학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남송 이후로는 성리학자 개념. 그 전에 한나라 때는 경학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학가들에 대해서 별로 마땅치 아니니까 이치가 혹 그러하니라 등등의 이런 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유자하니 불가양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상야로다. 소상야인된 언지장야로다. 담장 안에 납가새가 있으니 그냥 가시나무가 있으니 이게 낫겠네요. 자장. 담장 안에 가시나무가 있으니 불가양야로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풀어 헤칠 양자가 되죠. 앞가슴 다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가슴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물정자가 되니까 안에 있는 그래서 이 배 앞판 이렇게 되고 앞가슴이 다 드러난다니까 옷을 벗어 제낀 모양이죠. 옷을 벗어 제낀 모양이고 이를테면 여기다가 말마자를 쓴다 그러면은 띨양자에서 이렇게 해서 뛰어가는 모양이 되니까 이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히 제거한다. 그죠? 벗어 제껴야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가시나무를 가히 제거하지 못하겠도다. 중구지연이여 허청간에 수군거리며 이렇게 돼서 허청간에 수군거리며 가히 자세하게 하지 말하지 못하겠도다. 소가상야인된 그런데 가히 자세하게 말할진된 그죠? 자세하게 말할 바일진된 언지 장야로다. 그거 그저 하루 이틀에 그칠 얘기가 아니다. 말이 뭐예요? 길도다. 그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것이요 하는 등등의 그죠? 길게도다.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참 한이 많으신 분들이 그죠? 하소연할 때 내 말은 필설로도 다 못 풀고 책으로 써도
아니 뭐 며칠을 세워서 얘기하더라도 다 모를 것이요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다 풀지 못할 터인데 내 마음을 누가 알 것인고 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흥려라 양은 제하라 상은 상언지야라 언지 장자는 불욕이 언이 탁이 언 장난이해라. 그래서 말을 하고자 하여도 그죠? 말을 하고 싶지가 않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거죠.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의탁했다라는 것이죠. 어디다가 내가 풀으려면은 말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죠? 경이니까 난경 마칠 경자 끝까지 다 마칠 수가 없다. 어느 세월에 그 얘기를 다 해주겠느냐라는 말로 그냥 끊어냈습니다. 장유자니 불가수 이거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몇 대를 이어지는 거야? 2대를 이어지는 거죠. 2대 이어지고 이 복잡한 관계를 이거 무슨 수로 다 말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장유자니 불가 송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 동야로다 소가동야인된 언지 용야로다. 역시 담장 안에 가시나무가 있으니 가히 묵지 못하겠도다. 허청간에 수군거림이여 가히 독이라고 하는 거 읽는다니까 웰독이 되겠죠. 가히 외지 못하겠도다. 다 읊지 못하겠도다. 이런데 다 읊어대지 못하겠도다. 가히 읊어댈진된 언지 용녀로다. 말이 욕되도다. 말이 그죠. 자, 내가 그 얘기를 읊어대려면은 입에서 뭐부터 나와요? 욕부터 나올 것이라 이런 뜻이죠. 자, 흥례라 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묶어서 버린다라는 속이 거지하라. 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워댄다, 읊어댄다라는 뜻이 되겠죠. 읊어대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추하다. 그러니까 욕되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니 욕부터 나오겠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시왈 공자완이 통호 군모하여 규중지언을 지 불가독하니 기호 심의언을 양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 공자완이 통호 군모 군주의 어머니와 통정하여서 규중지언을 그 집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지 불가독하니 가히 그저 읊어대지를 못하겠으니 기호 심의언을 그 더러움이 심하거늘 성인이 하취언이 저지어 경야오 그다음 어라면 성인 공자가 되는 거죠. 공자께서 어찌해서 취하시어서 경에다가 붙여 놓으셨는고 지어 놓으셨는고 붙인다라고 할 때는 붙일 착으로 읽고 지을 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짓다라면 저니까 그냥 여기 경에다가 지어 놓으셨는고 개 자고로 음란지 군이 자이 위 밀어 규문지 중하여 자고로 대개가 예로부터 음란한 인군이 스스로 규문 안방 속에 그죠 안방 속에서 그 다음에 은밀하게 하여서 새 무득이 지자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듣고 그죠 얻어들었고 알지 못함이라 얻어서 알지 못하느니라 알미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죠 세상 사람들이 어머머 그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되는데 어머 몰랐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이 불반일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대개가 스스로가 방자하면서 그 다음에 불반일세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방자해지고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아주 꺼리낌 없이 이런 그 음란한 짓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규중 내에서 이제 죽고 죽이는 일들 아까 지금 그 급하고 급이 그죠 자기의 그 서자인데도 선강은 서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들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소위 저지어 경하여 성인께서 저 경에다가 지으셔서 사후세이 악자요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뭐냐면 후세 위악자니까 후세에 악한 짓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지수 규중지 언이라도 모름지기 규중의 말이라도 영문이 불창야하시니 그 규중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숨겨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기위 훈계심이라. 그 훈계함이 심하니라 라고 한 거죠. 실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고 했고, 공자가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공자가 이미 붙여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미 안방에서 이렇게 아무리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군주인 경우에는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시녀, 환관, 그 다음에 그 규정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뒷바라지하는 사람들, 역시 궁녀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뭐예요?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아까 중구지연 그러면서 허청간에서 이리저리 수군수군 되고, 어쨌든 간에 끼리끼리 이 사람들 나타나면 입 딱 다물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수군수군 하는 것이 끊이지가 않고, 그래서 어떤 의인이 그 광경을 시로 읊었고, 그것을 공자가 얻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드러내어서 후대 위정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누가 안 본다고 그저 이 사특한 짓 함부로 하지 말지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요즘에는 뭘 가지고 그저 보이지 않는 뭐예요, 몰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많아. 오히려 몰카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더 하죠. 참 기구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기묘한 세상이 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장유자하니 불가 소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 도야로다. 소가도야인된 언지 추야로다 흥야라. 장유자하니 불가 양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 상야로다. 소가상야인된 언지 장야로다 흥예라. 장유자하니 불가 송야로다. 중구지연이여 불가 동야로다. 소가동야인된 언지 용야로다 흥예라. 장유자 삼장이라. 자, 군자해로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자해로라 북의 육간이 위탓하며 여산여하라. 상복시의 연을 자지불수군 운여지하오. 차해하니 기지 정야로다. 그 다음에 전발여운하니 불설제야로다. 옥지전야며 상지제야며 양차지 성야로선. 여기서 원래 석자인데요. 석인데 지금 제로 읽어놨죠. 제로 읽은 거는 그 운 때문에, 왜냐하면 뒤 앞에 있는 제, 그 다음에 있는 그 제, 여기 석자,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호연이 제에서 다 이거가 제, 왜냐면 석자는 우리 요 글자하고 명변제야라 라고 나올 때처럼 바로 제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붙여서 중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제라고 앞에 있는 제자 티, 그 다음에 이 제자는 석자는 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제자 디라고 해서 자 받침 없이 해서 쭉 같이 운으로 해서 쭉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읽긴 읽는데요. 원 글자는 그냥 그대로 석자입니다. 그래서 성야로 손이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런 경우는 운되어서 그냥 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호연이 천냐며 호연이 제야오. 차해하니 기지 전야로다. 몽피 추치하니 시설 반야로다. 자지 청량이며 양차지 안야로다. 전여지 인해여 방지 원야로다. 3장인가? 여기는 글자들이 참 어렵죠. 시가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상적인 것들을 쭉 읊어대니까 이른바 그 생활 도구들 그 다음에 장식품들 옷 등등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꾸 읽혀두다 보면은 나중에 쉽게 익힙니다. 그러니까 삼경을 다 제대로 읽는다 그러면은 아마도 거의 모르는 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번져나간 또 글자들이 있으니까. 자, 군자해로라 북의 육간이.
군자가 함께 늙는지라. 그러니까 군자가 함께 늙으리라 그러면은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부부, 여자도 군자라는 말로 표현했었죠. 앞에서 의기실가, 그러니까 뭐죠? 그 무슨 낙지군자로다라고 했던 나온 내용이 있었죠. 낙지군자로다. 즐거우신 군자여라고 할 때 바로 여자를 표현한 것이죠. 의기실가로다. 낙지군자여. 이거는 우리 의기실가, 의기가실, 대학에서도 의기실가, 의기가실 뭐 다 빌려서 얼마 같이 이거 두 개 다 쓰죠. 그 시 제목이 규목이라라고 해서 구부러진 나무여라고 하면서 누구 얘기였었죠? 태사 얘기했었죠. 그 문왕의 그 부인 태사가 어쨌든 뭐 그 공후백자남에서 이제 공들이 부인을 기본적으로 3명, 뭐 9명 이렇게 천자 같은 게 9명까지 이렇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궁녀들 그 말고 또 이제 4명부의 궁녀들 여자 관직들이죠. 이것을 다 관장하는 것이 4명부의 수장입니다. 그 4명부의 수장인 바로 태사의 덕을 높여서 표현한 것이요. 그때 낙지군자여라고 할 때 군자는 바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자해로라라고 하는 것은 두 군자의 덕을 갖춘 부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자를 또 군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의 직책이 높으면은 여자도 이름해서 4명부의 관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군자라 표현하고 그래서 임금의 군주의 부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소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무슨 뭐 정경무인 이렇게 두는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군자해로라라고 할 때는 밑에 그 주자가 표현했듯이 그냥 군자 남편이라 지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여자의 시가 되나요? 그럼 역시 군자가 같이 함께 해로라. 그냥 군자와 함께 해로할 것이라. 다해자죠. 해로라고 하는 말이 이거죠. 그 다음에 부계 육간이 부라고 하는 것은 그 부계니까 비녀에다가 장식하는 부치가 되겠죠. 장식하는 장식 부치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의 가자가 옥이 들어갔으니까 그 장식하는 부치에다가 바로 6곳을 옥으로 장식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탓하며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의젓하고 이렇게 느릿느릿 하는 모양이니까 의젓하고 의젓하며 탓하라고 하는 것 그 자연스럽게 가는 그저 자연스러운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그 여산 여하라 그저 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을 한 모습이 이 군자와 함께 늙으리라 비녀를 꽂고 6곳을 옥으로 품했으니 이게 지금 여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군자와 함께 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사람이 보고 부른 노래가 되겠네요. 군자와 함께 늙으리라 그럼 군자와 남편과 함께 늙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웬 바람을 피웠는가? 아까 지금 선강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뭐 이런 경우 있었고 이건 뭐 선강의 의도라기보다도 어쨌든 여기에 선공의 의도가 강한데 그냥 요걸로 머물렀으면 너 될 텐데 또 뭐예요? 또 자기의 그죠? 이른바 어쨌든 집안의 가계상으로는 이미 여기는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서영이니까 자기의 역시 아들뻘이 되는 거죠. 가계 도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자기 원래 여기가 남편이 되면은 그 남편의 이북 형제에 해당되는데 이걸로 그쳤으면 되는데 또 그대가 어찌 착하지 못하면 이겁니다. 근데 이 선강의 모습이 되니까 착하지 못하다는 이걸로 그쳐야 되는 또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여자 머리들이 머리에다가 이제 비녀 꽂고 여기 또 무슨 머리라고 그러죠? 그 쓰개머리라고 아까 여기 그 머리를 무슨 머리라고 하는데 타래 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잔뜩 꽂고 또 옆에다 장식 한참 해서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옷들 뭐 치렁치렁 이렇게 막 늘어뜨려 놨죠. 길게 늘어뜨리고 하니까 머리에 장식한 모양 뭐 같고 산 같고 그 다음에 길게 늘어뜨린 옷들 이렇게 보니까 참
하수처럼 길게 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한 모습이 되는 거죠. 성장한 그래서 여산여하라 상복 제의연을 이때 상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코끼리 상 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장식을 꾸민 옷을 가지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법도 개념에서 우리가 천상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라고 표현 때는 일월성신 개념에서 여기서 이제 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도. 이제 법도 있는 옷이 되니까 바로 법도 있는 옷의 최고는 보통 뭐냐면은 제복, 제사 지낼 때 입는 옷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있는 어쨌든 예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 여기서는. 그래서 예복이 이에 마땅하다. 예복이 이에 아름답거늘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낙지군자여 의기실가로다 그 집안을 마땅하게 하도다. 마땅하니까 아름답다라는 이 말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 천자문에도 신종 의령이라는 말 나오죠. 끝까지 삼가고 끝까지 신종 끝까지 삼가서 아름답고 마땅하게 해야 하거늘 이라는 말.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신종 의령이라 신종 의령이라 하니라는 말. 그러니까 끝까지 삼가면서 아름답게 이 명자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 두 가지 다 뭐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예복이 이에 아름답거늘 참 아름답다라는 거 참 격식에 맞거늘 자지불쑥은 겉은 참 위있게 잘 꾸몄는데 그대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그죠? 막지 못한 것은 선하지 못한 것은 운여지하오 무슨 까닭인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조사로 쓴 말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무슨 까닭인지 말해보라 이런 뜻이가 아니라 말하여 그죠? 무슨 까닭인가라고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어조사로 쓴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노래한 거기 때문에 붓이라 그랬죠. 군자는 그죠? 지압이라 그러니까 그런 군자와 함께 늙어야 하느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남편과 함께 늙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남편이 지아비가 죽었으면은 그냥 뭐예요? 평생 홀로 수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주자는 해석을 했죠. 뒤에 보면 그래서 해로라고 하는 것은 해생이 해사야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을 말함이니 문제는 뒤에 이게 나오죠. 여자지 생은 이신사인하니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니 그러니까 몸으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일 다 도맡으면서 그죠? 그 사람을 섬기니 즉 당여지 동생하며 여지 동사라 마땅히 더불어서 함께 살고 더불어서 함께 죽느니라. 어떻게 함께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부사에 지아비가 죽음에 칭 뭐라고 한다? 미망이니라.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이라. 미라고 하는 말이 재밌죠. 미망인 죽어야 되는데 아직은 죽지 않은 사람이라 곧 따라 죽을 사람이라 라는 미망인이라는 말 나옵니다. 요즘 미망인이라는 말 함부로 안 쓰죠. 언역 대사이 이어 그래서 또한 죽음을 기다릴 뿐이고 치아비가 없는데 내가 세상 살아서 뭐 하겠냐 죽음을 기다릴 뿐이고 부당 부유 타적지 치하라 마땅히 다시는 다른 데로 가는 뜻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더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함이라. 부라고 하는 것은 제복의 수식이니 다시 말해서 제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묘제사가 있으니까 종묘제사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기제사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죠. 시제사라는 거 줄줄이 늘어 있으니까 제복을 입을 때 군 부인으로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복의 머리 꾸밈이니 편발 위지라 머리를 묶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 머리를 묶어서 이제 그 묶은 것이 틀어지지 않도록 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묶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런저런 또 장식 꽂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횡개라 이때 횡으로 읽어야 되겠죠. 횡이라는 말 그냥 비녀
옆으로 해서 그 머리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끼는 거니까. 그래서 횡계 개념. 읽을 때는 횡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 형자는 형자가 원래 무슨 형자라고 그랬죠? 그거? 가로대, 저울대형. 또 원 글자, 원뜻. 원뜻. 안에 있는 거 잘 보면 뭐예요? 고기. 뿔각자죠. 뿔각자에다가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썼나요? 그거 빼버리고 가면서 그냥 그거 빼버리고 어떻게 썼냐면 참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쓴 건데 원래 뿔각자이고 변형된 글자가 되고 원래 소의 두 뿔 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의 두 뿔 머리에 있으니까 예전에 소를 담금질하기 전에 그 소는 농사일에 부려야 되죠. 농사일에 부려야 되는데 수소 부려요, 암소 부려요? 암소를 부린다고요? 수소를 부리죠. 암소는 새끼 낳는 거니까 암소 일 시켜요? 암소도? 암소가 순하니까. 암소가 순하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암소를 쉬나요? 어쨌든 서로 뿔나죠, 다. 뿔나죠. 근데 계속 일 싫어하는데 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들이받죠. 사람 들이받아요. 얘들 성질나면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들이받지 못하도록 양쪽에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고 여기를 칡나무로 이렇게 칡 같은 거 칭칭칭칭 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뿔각자에다가 거의 큰 나무를 양쪽으로 이렇게 대서 이 횡자는 이 글자죠. 행자는 사람이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그 칭칭칭칭 감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소 뿔에 댄 머리 나무 그죠? 댄 나무 형 이렇게 됩니다. 형이 되고 이것이 마치 모양이 나중에 뭐와 같으냐. 그래서 이제 소 또 그다음에 이제 소를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그 제사에 쓰려고 할 때 교제 지내고 할 때 살아있는 소들 쓰잖아요. 그러면은 소의 뿔이 자 아름답게 잘 고정을 시키려면 역시 이런 식으로 덧댑니다. 덧대가지고 소의 뿔을 예쁘게 잘 만들어요. 아주 위험 있게. 그래서 가로목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로목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균형을 뿔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울이 되는 거죠. 저울에서 여기 추 달고 물건 다루면서 이제 저울 때 여기 중심 잡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저울 때와 같다. 그래서 저울 때 형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뿔각자니까 이게 먼저 거지고요. 저울 때 형자가 되고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가로 횡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종 연횡가들이라고 할 때 합종 연횡이라고 할 때 연형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예요? 횡이라고 읽죠. 횡이라고 읽는데요. 왜냐면은 서로 나라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어가지고 뭐냐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균형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나요? 폭삭 망하죠. 합종가들한테 망하는 거죠. 장의에 합종하고 소진의 연행책이니까. 그래서 연행이라고 하는 건 두 나라가 그냥 동등하게 할 때는 그래서 연행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진나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섯 나라가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종이 되는 거죠. 따라니까 이거는 합종이 되겠죠. 합종이 되고 이거는 세로 종자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횡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합종 번역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요 나라들끼리 끼리끼리 그냥 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연행이고 글자 이해 잘하면은 헷갈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서 하다 횡계하니 그 다음에 수, 부지, 양방하여 그 다음에 비녀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쪽으로 그죠? 두 비녀를 길게 이렇게 하니까 옥으로 만든 비녀를 그 다음에 양쪽으로 길게 그 다음에 늘어뜨려 가지고 그다음에 늘어뜨려서 당이하고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그 귀에까지 그 닿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귀에까지 닿게 하고 그 아래는 담이다 그러면 이제 남자로 표현하면 갓끈이 되겠죠. 그 끈을 가지고 현전이라 그러면 귀마기 전자입니다. 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또 귀마기를 만드는 거. 요거 이전에 한번 제가 서경에서만 줬나요? 시에서도 제가
이따가 그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귀마기담 해가지고 그 귀마기를 그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귀마기를 늘어뜨린다. 귀마개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귀걸이. 네, 귀걸이입니다. 귀걸이를 여기다 이제 귀에다 걸어서 늘어뜨리는 것이라. 가라고 하는 것은 더할 가자와 같은데 이 옥으로서, 그러니까 옥으로서 가억해 비녀에다가 더하여서 이제 꾸민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비녀들 뭐 어마어마하게 그 화려하게 꾸미니까 위위타타라고 하는 것은 옹용자득지 뭐라. 그러니까 이건 뭐 위타타 그러는 것은 그 의태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옹용하면서 옹이라고 하는 것은 화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참 온화하면서도 그 다음에 용이니까 너그러우면서 자득 스스로가 얻은 모양이라. 모양은 참 그런데 그 다음에 여사는 안중야요 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참 편안하면서도 무게가 있고 여하라고 하는 것은 넓고 넓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은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건 지금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지금 옷 입은 겉모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썩 맞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북의 육간이 위타타며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북의 육간이 위타타라고 하는 것은 비녀를 꽂고 장식한 모양이 참 멋지고 멋지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죠. 참 의젓하면서 애초부터 저게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산여사라 상복시의연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도 있게 입은 저 옷차림새가 어떻게 돼요? 여산하고 여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자의 해석은 그가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산여하라 상복시의연을 여기하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옷차림새가 여산여하라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참 그럴듯한 당신인데 어찌해서 그대가 착하지 못한 것은 어찌한고 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있는 옷이고 숙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라. 부인이 당녀 군자 해로라. 부인은 마땅히 군자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지아비와 더불어서 함께 늙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복식지 성여차이 옹용자득하고 그 복식의 성대함이 이와 같으면서도 참 온화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우면서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자득한 모양이고, 안중광관하며 우유이의 기 상복연을 안중하 편안하고 참 뭔가 무게 있으면서 너그럽고 너그러워서 또한 그 상복을 마땅히 했거늘 하면서 주자는 하나는 심적인 것, 내면의 덕,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요거는 좀 맞지 않겠죠. 둘 다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이렇거늘 뒤에 속마음은 뒤에 맨역에 뒤에는 두 개의 문장.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선강지 불선 내 여차하니 선강의 불선함이 이와 같으니 수유시복이라도 모름지기 이런 옷을 입더라도 역장여지하제오 그런 옷을 입어봤자 뭐하겠는가 장차 어찌하겠는고 라고 하였으니 언불칭냐라. 그러니까 칭찬하지 아니한 거 말이라. 그러니까 맞지 않다. 저울칭자죠. 이것도 저울칭자라고 해서 저울에 단다라는 겁니다. 저울칭 해가지고, 자 이건 저울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울칭 하는 거 저울로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저울로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추하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실어놓은 그 물건의 무게하고 어떻게 돼요? 나란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하는 것, 이 칭자는 지금 곡식들이죠. 곡식들을 여기 밑에 있는 제자니까 거듭거듭, 자 손톱조는 손이죠. 거듭거듭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거는 얼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저울질할 칭자가 되고,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물건의 무게하고 나란히 같아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음, 그래서 나란히 한다, 대칭한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뭐 저울질한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 좀 쉬었다 할까요?
이렇게